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 카메라 하지 마세요. 예. 잘생겼다! 살 뺐다! 살 뺐다! 예, 오늘 이렇게 명지시장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 와서 보통은 저쪽 광안이나 아니면은 또 서면이나 해운대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인사하고 또 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강서구까지 와서 명지시장에 오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곳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그때 가고자 하는 길이 다소 외롭다고 해도 다소 그 당시에 부산에서는 지지받지 못하는 방향이었다 해도 자신은 꿋꿋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때 자리에 모인 군중을 보고 참 사람이 별로 안 왔네요 라는 말로 운을 떼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이준석! 저는 사실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령화를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져서 부산의 과거 영광스럽던 2차 산업의 일자리가 다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그 이야기의 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저는 올 때마다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에 오게 됩니다. 저는 부산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침체를 겪고 있지만 결국 이 바다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엄청난 특장점이고 저는 여기에 지금 이제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완성된 형태로 진행될 때 부산의 미래에 아주 큰 영광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강서구에 특히 올 때마다 이야기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강서구 일대 특히 명지 신도시부터 가덕도에 이르는 모든 공간은 원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2관문공항이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덕도에 추진되는 공항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2관문공항에 걸맞는 형태로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강조했던 것이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멀리까지 큰 비행기를 띄울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공항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예전에 했던 용역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부산의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이 형성됐을 때 미국의 한두 개 정도 도시 정도, 유럽에도 한 두세 개 도시 정도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 갖고는 가덕도에 들어서는 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제2관문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활주로 하나를 두고 사실상 매우 활주로 활용도가 높아져도 보낼 수 있는 비행기 수가 적어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공항이 완성되려고 한다면은 활주로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국제공항들처럼 2개 이상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공항이 부산만의 공항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대구에서 멀게는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해외로 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가덕도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교통망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부산의 숙명이요, 바로 강서구가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대구 산업선철도라는 걸 통해서 대구의 달성, 현풍까지 내려오는 철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철도가 옛날 구마고속도로 또는 지금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따라서 이 부산과 창원, 가덕도까지 내려와야지만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도 미국 가려면, 유럽 가려면 그래, 가덕도 공항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미국 가는 비행기가 사람으로 꽉꽉 차고 그래야 더 많은 비행기가 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움직여야 될 것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부산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부산의 많은 일들이 진행되든 말든 하다가 안 된다가 희망 고문만 하고 끝났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호만 던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북항 재개발도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덕도 신공항의 발전 계획도 논의돼야겠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에는 멋진 시설들, 누구나 보고 아, 부산이니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산에 구항구가 있었던 곳에 저는 그 공간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멋진 공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거기도 자이언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 구장이 바닷가의 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구장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야구장은 미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군가는 꼭 가고 싶어 할, 누구나 가고 싶어 할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대한민국 야구의 중심이라면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바닷가에 면한 멋진 야구장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산이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것은 문화입니다. 바닷가에서 정말 젊은 세대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십니다. 거기에 무엇을 얹을까? 이 고민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부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공간에 야구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논의도 각자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진척시켜 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한 뜻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산은 교육이 더 살아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지금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산이 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를 넘어서 가지고, 그럼 항구가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원래 예전부터 항구에는 물자가 드나들고, 물자가 드나들면은 그 다음을 발전하는 것이 금융입니다. 원래 상선을 운영하고 선박을 운영한다는 것이 전부 금융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콩도 싱가포르도 상하이도 모두 다 금융이 물류와 연계되어 가지고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부산의 미래 속에 금융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를 서울에서 땡겨오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부산으로 와 있고 이미 뭔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현동에는 엄청나게 큰 금융단지를 건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미진할까? 그것은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금융사업, 부산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통 하나를 들어서 어디다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댐을 쌓고 뚝을 쌓아가지고 물길을 틀어가지고 그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물이 흐른다. 그 큰 물줄기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금융의 물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부산의 거래소가 내려와 있는 만큼 많은 증권사가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주식 거래를 해보셨다면 알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한 번씩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0.3%, 지금은 0.2% 계속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신경이 쓰이는 금액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본점을 두고 영업하는 증권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부산을 금융수도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물길을 터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부산을 아끼는 사람들이 부산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왔지만 머리를 써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지금 여러가지 구호만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뭐 엑스포가 될 것이다, 공항이 될 것이다, 뭐 금융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이 10년째, 15년째 매번 같은 구호로 등장할 뿐 진척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산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정말 교육을 잘 받은 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부산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그게 중심이 되는 논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25년 전에 이 자리에 서셨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꾸셨던 꿈은 어쩌면 조금이나마 실현이 됐을 겁니다. 동서 간의 화합을 얘기하셨던 그분은 어느 정도 그것에 물꼬를 트시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 마찬가지도 부산의 그러한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물꼬를 트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쭉쭉 뻗어나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공감해 주시는 한 분이 내일 주변에 5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5분한테 말씀 주시면은 이틀이면은 우리는 25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이 방식대로라면은 나흘이 지나면은 이 이원의 600배가 넘는 인원이 이 이야기와 함께 진동할 것이고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명지시장에 와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진짜 제가 앞으로 2주 뒤에 부산에 왔을 때 그때는 이런 부산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중심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흥분되지 않습니까? 부산이 앞으로 가진 여러 가지 꿈 중에 저는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부울경,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저 앞에 가보면은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철도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공사를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체의 네트워크 효과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 다 합쳐서 인구가 700만 가까운 인구가 엮이는 메가시티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경제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2 경제권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것이 발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것의 근간은 교육이 될 겁니다. 자, 금융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일할 인력들을 누가 배출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산에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있고 부경대학교가 있고 동아대학교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무수히 좋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들의 품질을 높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교육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때,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나중에 커리어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때, 그래야 부산이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다, 노인과 바다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 눈에는 선이 보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부산이 어떻게 생길지 저는 다 보입니다. 어쩌면은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상하이나 아니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들이 꿈꿨던 것들 우리는 더 잘 꿈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런 논의를 여기에 정체시켜놨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이 논의를 이끌어야 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산의 젊은 세대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오늘
아직까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평소보다 말을 다소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산에 대한 저의 고민과 그리고 부산에 대한 저의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말을 보태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에 서셨을 때 외로움, 저는 그 비슷한 것을 겪어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서서 겪었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은 방향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타박하고 너는 왜 바보같이 대세에 편승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때 느끼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3당 합당이라는 큰 물줄기를 거부하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김영삼 키즈가 김영삼과 다른 길을 가겠다 했을 때 첫째는 그것은 부산에 정치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판단이었을 것이요. 두 번째는 큰 덩어리를 놔두고 쫓겨난 것도 아닌데 작은 길로 가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분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국비 장학금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때 잠시나마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뇌라는 것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계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분의 꿈과 비교될 만한 새로운 꿈을 꾸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젊은 세대가 꾸는 꿈을 이제 부산에 성공한 그리고 부산에 지금까지 훌륭하게 기반을 닦아주신 기성세대가 받쳐줘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가는 꿈, 동서화합을 꿈꾸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진실됐다 그런다면은 저는 지금 부산이 세대 간의 화합으로 서로 밀어주면서 당겨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의 꿈 도전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울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던 길도 상상 이상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로운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뜻을 세웠으면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의식, 그리고 그것으로 발현되는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전부 다 합쳐지면은 그게 사람이 살면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꿈을 꾸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면서 대세에 맞춰 살아가는 삶,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도전하다가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가도 박수 소리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가장 멋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길로 가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도 도와주지 않으셔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지점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해가지고 그 성과를 누리고 같이 즐기며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나중에 그 꿈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 저는 다시 명지시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